네, 오늘 7시 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로서 물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안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여러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네. 그 사면에 대해서 본선에 가면 상대표를 끌어올 수 있는 카드여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선거 생각하십니까? 유불리를 생각했더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 이후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중에 하나로서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이지 무슨 유불리나 득실을 계산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중에 지금 말할 때 아니다 해서 뉘앙스가 다음번에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실제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게 이익공유제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인데 네. 본인의 생각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익공유제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고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시대가 발전할수록 어느 한쪽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다른 쪽은 반대로 가난해지고 이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의 일부를 함께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진단시약 만드는 중소기업이 대량 생산을 해서 세계 160 몇 개국에 수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봤더니 대기업에서 그 대량 생산 체제를 도와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마스크 대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희 종로구에 그 섬유 공장들,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스크 공장들도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것도 대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와줘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새로운 분야일수록 그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서로 이익을 부분적으로 나누면서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커야 되지만 민간 부문에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지겠다 하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내놓고 제도화 해볼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강제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예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지치고 답답해 계시죠. 우선은 코로나19가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요. 인내도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죠. 생계는 바닥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고 광주도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겹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대표이시다 보니까 개인의 지지율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최근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한테까지 밀릴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네, 저 자신에 대한 우리 호남인들의 꾸지람,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치열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민심은 다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지율 반등 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 어떤 이슈로 이거를 끌고 나가실 건지 좀 우선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익공유제 같은 건 차제에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같은 것 2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출마를 하면 호남 그리고 전직 총리 이 부분이 겹칩니다. 본인에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를 떠나서요. 좋은 인물들이 당에 많이 모이시는 것은 당 전체로서 도움이 되는 일이죠.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야당에서는 벌써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여당의 전략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과 부산의 미래상, 미래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여당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막 뒤집고 비난하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살림을 해야 될 텐데 비난만으로 살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비전이 있어야 살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당대표로 지내시면서 가장 성과로 꼽고 싶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권력기관 개혁 3법을 포함해서 참 많은 분야의 개혁 입법을 이루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 형식으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5.18 관련 3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저는 왜곡처벌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5월 정신을 그 누구도 훼손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게 됐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염두에 두면 사실상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네. 않았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만은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틀로서 필요하고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그리고 4.3 특별법 이건 제주 4.3이 일어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요. 네.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 격차 해소할 방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한국판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이 들어가 있고 한국판 뉴딜 예산 중에 47%가 지역 균형 뉴딜에 배정됩니다. 이것을 각 지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안배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주 뵙고 어려운 일 또는 좋은 일 서로 소통하면서 지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늘 제 고향에 있고 제가 때로는 못났고 때로는 한없이 외로울 때도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광주 전남의 아들답게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